벗이여, 오늘 하루는 어떠했는가? 혹시 벗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한 친구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 당황스러운 적이 있는가? 누군가의 집에 갔다가 언제 일어나야 할지 몰라 불편했던 적은? 아니면 자주 드나들던 친구와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은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깊이 실망하며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 경계를 잃었기 때문이라네. 지금부터 벗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지켜라. 친밀함 속에서 예절을 잃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벗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라네. 왜 친한 사이일수록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안한 노년을 살 수 있는지 말이라네. 벗이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네. 우리는 친하니까 서로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라네. 친밀함은 마음의 거리이고 사생활은 물리적 공간이라네. 마음이 가깝다고 해서 공간의 경계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이 늙은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라네. 벗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네. 처음 집에 초대했을 때는 즐거웠지. 함께 수다를 떨고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친구.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같은 이유로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 낮잠을 자다가 급히 일어나야 하고, 편한 옷을 입고 있다가 황급히 갈아입어야 하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 문을 열어야 하는 그 당황스러움. 뭔가 대접해야 할 것 같고, 차라도 한 잔 내야 할 것 같은 그 부담감. 그렇다고 친구를 내쫓을 수도 없는 그 답답함. 석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지네. 언제 또 누가 찾아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게 되고 집에서조차 편히 쉴 수 없게 되는 것이라네. 집에서조차 긴장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쉬겠는가? 결국 그 친구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고 만남을 거절하게 되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네. 1년 넘게 쌓은 우정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네.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무시한 순간 관계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지. 친한 사이일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늙은이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다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쉽기 때문이라네. 생각해 보게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조심스럽지 않은가? 예의를 갖추고 시간을 지키고 신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네. 하지만 친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있어? 하면서 예고 없이 찾아가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고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오전부터 와서 저녁까지 머무르게 되네. 처음에는 친구니까 괜찮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라네. 집에서 편하게 입고 싶은데 손님을 맞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고 뭔가 대접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네. 심지어 아내까지 불편해하기 시작하네. 여보,
그분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쉬고 싶은데. 하지만 20년, 30년 지기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라네. 결국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고 지금 외출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러 밖에 나가게 되네.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1년 후쯤 되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지. 자네가 너무 자주 찾아가서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야. 충격을 받는다네.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부담이었나? 20년, 10년 우정이 이렇게 깨지는 것이라네. 또 다른 경우도 있다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친구 말이라네. 침실 문을 열어보고 옷장을 들여다보고 화장대를 확인하며 이 옷 비싼 거 같은데 화장품이 많네요. 돈 많이 쓰시나 봐요. 하는 그 말들. 처음에는 집을 칭찬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라네. 심지어 샤워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하며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 상황. 제가 근처 왔다가 들렀어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화장실을 쓰고 나서는 그냥 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는 것이라네.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채 물을 따라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집에서도 긴장하게 되네. 샤워할 때도 낮잠 잘 때도 편하게 있을 수가 없고 언제 누가 찾아올지 몰라서 항상 정돈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네. 이것이 바로 친밀함과 사생활을 혼동한 결과라네. 아무리 친해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하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 개인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생활 침해라네. 많은 제자들이 이 늙은이를 찾아왔다네. 제자들은 스승을 사랑했고 가까이 있고 싶어 했지. 하지만 이 늙은이는 제자들이 거처에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네. 만남은 대부분 마당에서 이루어졌지. 서재는 이 늙은이만의 공간이었다네. 제자들이 불만을 표했다네. 스승님께서 저희를 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늙은이는 이렇게 답했다네. 내가 너희와 거리를 두는 것은 너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네. 오히려 우리 관계가 오래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정이 깊을수록 경계는 분명해야 하네. 경계가 무너지면 존경도 함께 무너지는 법이라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스승과의 거리가 있었기에 존경심이 유지되었고 함부로 드나들지 못했기에 만남이 항상 특별했으며 18년 동안 그 관계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라네. 벗이여, 이것이 바로 이 늙은이가 벗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라네. 친해질수록 거리를 지켜야 한다. 왜 그럴까? 거리가 없으면 익숙함이 생기고 익숙함은 무례함을 낳으며 무례함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라네. 예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계선이라네. 그 선을 넘으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지. 가까운 사이의 무례함은 낯선 사람의 실수보다 더 깊이 상처를 남기네. 왜냐하면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네. 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배려해 줄 거야 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는 2배가 되는 것이지. 벗도 이미 충분히 노력하며 살아오셨다네.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이고자 애썼고 외롭지 않으려 관계를 이어왔고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하면서도
참아왔을 것이라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네. 친구를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평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지혜라는 것. 버시여, 오늘 벗과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웠네. 벗의 집이 평안의 성소로 남기를, 벗의 마음이 고요한 평화로 가득하기를, 벗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편안하기를. 이 늙은이는 내일 또 벗을 찾아오겠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게나. 강진에서 벗에게 정약용 올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길 바란다네.